안녕하십니까. 상속세 5분 강의 한하경 세무사입니다. 이건 모르면 세금 폭탄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무엇을 모르면 세금 폭탄일까요?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임대보증금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? 임대보증금이라 하면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명의가 누구 명의인가, 그 명의를 볼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내가 내줘야 할 보증금, 그러니까 주택이나 상가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임차인을 받습니다. 그럼 임차인한테 내줘야 할 보증금이 그 명의가 누구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.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명의라 함은 내가 나중에 받을 돈입니다. 그럼 받을 돈일 경우에는 그 받을 돈이 나의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크게 살펴보면, 우리가 그 본인의 명의가 아닐 경우에 거꾸로 자녀나 배우자에 해당되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증여세가 5년이나 10년 이내에 있으면 상속세에 가산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산한 증여세에 해당되는 상속세도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입니다. 내줘야 할 보증금의 명의가 누구인가? 그럼 내줘야 할 보증금이라는 거는 내가 갚을 돈입니다. 채무인 거지요. 그러면 그 채무는 당연히 나의 상속재산에서 빠져야 되는데 그게 내 명의가 아닐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혜택도 없습니다. 그것만큼 상속세가 또 증가하겠지요. 이번에는 그 전세계약서를 어떻게 보는지 오히려 실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게 전세계약서는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부동산 소재지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에 대한 계약 금액이 적혀 있는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임대인과 임차인의 명의가 있는 이 부분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.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계약서 작성 일자가 중간에 적히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그 보증 금액에 해당되는 날짜별로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날짜에 해당되는 날짜가 명기가 되게 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증여세나 상속세 계산을 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?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을 돈에 해당되는 것을 살펴볼 때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받을 돈이라고 하면 우리가 임차인인 경우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명의가 누구인지 살펴보는 것은 이쪽 부분을 살펴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. 제가 만약에 임대인이라 그러면 갚을 돈입니다. 내가 그 갚을 돈을 어떻게 내가 갚을 돈의 명의가 누구인가에 해당되는 것을 살펴볼 때도 똑같이 여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. 중요한 거는 이 금액이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세 대상인가에 해당되는 그 기준 자체가 금액으로 알 수 있는데요. 그 금액은 보증금 금액 부분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. 그럼 보증금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이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기준으로 봤을 때 증여세는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, 배우자는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그 이후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세금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산출 기준이 됩니다. 마지막입니다. 우리가 증여세나 상속세를 하려고 하면 그에 해당되는 날짜가 나와야 이게 증여 제척 기간,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. 그 세 번째는 우리가 그 날짜 확인을 하는 거를 어디를 확인해야 되는지를 바라보는 겁니다. 첫 번째는 우리가 계약일을 보셔야 되고요. 그 계약 일자에 계약금을 불입을 합니다. 그럼 이 계약한 날짜와 그 같은 날짜에 계약금 불입 일자를 기준으로 첫 번째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 그러면 그 첫 번째 기준이 되고요. 그 다음 상황으로 중도금 지급 일자, 잔금 지급 일자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. 잔금 기준일에 일반적으로 등기가 내 이름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가거나 기타 보증금에 대한 확정 일자 설정이 되시므로 우리가 총 일자 확인도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것 모르면 세금 폭탄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. 그럼 무엇을 모르면 세금 폭탄이 될지에 대해서 임대보증금 명의를 살펴보았는데요. 임대보증금 명의가 내가 내줘야 할 돈인지 아니면 내가 받아야 할 돈인지 그
실질에 맞춰서 어떻게 전세계약서를 확인해서 내가 증여세 세금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. 이 같은 상황을 미리 살펴보셔서 앞으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과받으시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하나경 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